네, 지난 시간에 동기의 내용 이론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동기의 과정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 이론 중에서 세 가지를 다루어 볼 텐데요. 브룸의 기대 이론, 두 번째는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 이 효능감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교사 효능감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의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가 어떻게 인간의 행동 과정에 이르는가의 복합적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였습니다. 1950년대부터 브룸을 시작으로 동기의 과정 이론이 개발되었습니다. 먼저 브룸의 기대 이론입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의 기본 과정은 자신이 가져올 성과 혹은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노력해서 과업을 수행하였을 때 주어진 보상의 가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면, 즉 정리하면 기대를 가지고 있고 보상의 가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면 동기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 요인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요. 첫 번째는 성과 기대, 두 번째는 보상 기대, 세 번째는 유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 기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노력을 하면은 어떤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수행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를 말합니다. 즉 열심히 노력을 하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념의 강도로서, 예를 들자면 교사가 열심히 가르치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이것이 성과 기대입니다. 두 번째 보상 기대는 자기가 성공적으로 그 과업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인정받아서 어떤 보상, 이 보상이 나올 거라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면 그 결과를 인정받아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정도인데요. 예를 들면 학생을 가르쳐서 성적이 올랐어요. 그럼 과업을 수행한 거죠. 그러면 그 결과를 인정받아서 승진이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각하는 정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유인가인데요. 그래서 성과 기대, 보상 기대, 유인가, 이 세 가지가 동기의 요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겠죠? 이 유인가는 보상이 주는 매력성 또는 가치로서 그 특정 보상에 대해서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보상이 성과가 올라서 승진을 했다거나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것이 자신이 느끼기에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못한 것,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승진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유인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기가 유발되려면 이 동기의 3요소가 자극이 잘 돼야겠죠. 그래서 높은 성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높은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유인가가 높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높은 성과 기대는 노력을 하면 과업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야 되고, 두 번째, 성과를 이루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치가 높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보상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브룸의 기대 이론이 학교에 주는 시사점은, 학교 경영자들은 교사들이 노력만 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 즉 성과 기대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안내, 지원, 후원, 참여 등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교사들의 성과와 보상의 연결 정도인 보상 기대를 분명히 하고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교사들이 생각하는 보상에 대한 매력의 정도, 즉 유인가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 브룸의 기대 이론의 한계점은 인간 심리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한 직선관계로 표현한 데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성과기대, 보상기대, 유인가에 대한 이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련성은 언급이 없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입니다. 교사가 자기 자신에 대한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 Self-Efficacy Theory는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에서 발전한 것으로 자기 도식, 셀프 스키마라고 불리는 자기 도식에 기반을 둔 동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사가 학생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정도 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요구되면 그것을 실행하고 조직하는 능력에 대한 그 교사 자신의 신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집단적 교사 효능감의 개념으로도 확장시켜 볼 수 있는데, 같은 학교에 속한 교사들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 교사들의 지각을 집단적 교사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사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무가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겠죠. 또한 교사 자신이 학생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스스로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사는 학교 행정과 의견 대립이 생기거나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다른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선택하게 됩니다. 반면에 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학생의 동기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엄격한 규칙을 제시하고 학급 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강조하고 학생들을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적 유인체계나 부정적인 제약을 사용한다고 반두라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교사 효능감 모델은 교수 능력에 대한 자기인식과 특정 교수 상황에서 요구되는 과업 요건에 대한 신념, 이 두 가지를 토대로 구성되며, 아까도 말했듯이 교사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교수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과 특정 어떤 상황에서 요구되는 과업 요건에 대한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다는 신념, 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토대로 구성이 되고, 이 두 가지 요소가 길러지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교수 과업과 수업, 그리고 개인적인 교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만약에 안정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들 신념은 실현하고자 하는 관련 활동을 하도록 동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교직에 입문하는 초기에 교사들이 강력한 교사 효능감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자율적으로 교직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동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직무 연수 등의 자기 성장의 기회를 계속 부여하고 전학공이나 학습 조직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한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교사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학교장의 지도성을 발휘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네, 과정이론의 마지막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인지 부조화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상충되는 두 가지 인지가 있다고 해보면 A라는 인지와 B라는 인지가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이 유발되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이 긴장 상태를 줄이거나 제거를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안정 또는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이 인지 부조화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이 공정성 이론에서 그 부조화된 상태냐, 불균형한 상태냐면, 그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이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타인과 비교를 해서 공정 여부를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공정하냐 불공정하냐가 동기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를 받느냐 이것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 사람들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신이 투입한 것과 타인이 투입한 정도, 그리고 자신의 성과와 타인의 성과, 즉 투입 성과 비율을 비교를 해봐요. 그리고 나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투입 성과 비율이 나와 다른 사람이 비슷해요. 동등해요. 그러면 공정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직무 만족감이 생기고 동기화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투입과 성과 비율과 타인의 성과 비율을 투입 성과 비율을 비교를 했더니 타인의 것이 크거나 작아요. 그러면 불만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인지 부조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긴장과 불안이 유발되고 긴장을 감축시키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동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입 성과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그 구성원은 아래 6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투입을 조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노력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과를 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과를 조정하느냐? 노력이나 투입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진 않고 그 투입의 결과인 보수, 근무 조건, 노동 시간 이런 것들을 개선할 거를 요구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러면 인지적으로 왜곡을 합니다. 타인이 자신보다 많은 직무 지식이나 지능을 가진 것으로 추론하고 제가 원래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냥 저만큼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신이 타인보다 많은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비교 대상을 변경하는 거죠. 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비교 대상을 선정해서 비교 대상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의 투입과 성과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압력을 가하거나 조직을 떠나도록 압박을 주는 거죠. 아니면 그도 안 되면 자기가 조직을 이탈, 퇴직을 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호이와 미스켈이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맨 처음에는 자신의 투입대 성과 비율과 동료의 투입대 성과 비율을 비교를 해봅니다. 만약에 이게 평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일반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균형적이지 않다고 느끼면 불균형하다고 느끼면 부정적 균형 즉 내가 불공정한 대우를 다른 사람보다 좀 못 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긍정적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때도 불균형을 느낀다. 불균형 상태로 동기가 감소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받고 있다고 느낄 때도 동기가 감소하고 노력을 감소화시키고 직장을 이탈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 학교 조직에 주는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성 이론은 자신이 받고 있는 대우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의해서도 동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첫 번째 공정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성과급 보수 체계 등은 교직의 특성상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직무가 특별히 더 어렵다거나 학교 현장에서 그게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교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지각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집단과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교직 내에 있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교직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도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쟤나 나나 학교 다닐 때 공부한 정도도 비슷하고 노력한 정도도 비슷한데 호봉이 올라갈수록 타 직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떨어진다고 느끼면 그들의 직무 만족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와 남을 비교하는 거다 보니까
냉소적인 어떤 풍토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의 성과에 대해서 더 왜곡적인 지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은 조직의 생산성이나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 관리자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기의 과정 이론 중에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이 목표 설정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목표가 무엇이냐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내용과 강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목표를 삼아서 하려고 하는 활동이나 얻고자 하는 성과와 관련된 것이고, 강도는 개인이 그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와 목표 성취 의도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은 통제되고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목표 설정 모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가치관이 나오죠. 이 가치관은 정서와 욕망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리고 이는 목표 설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인지적 요인은 가치관과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지닌 가치관은 그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싶은 욕망과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욕망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목표가 설정됐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돕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남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과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잘 도와줘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목표가 세워졌으면 전략 개발과 집중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설정된 성취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이에 집중하도록 동기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한 다음에 성과가 달성이 되겠죠. 이 목표를 세우고 전략 개발을 하고 집중을 해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성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성과가 나오면 피드백 과정을 거치게 되고 과정 전반에 다시 영향을 네, 그러면 이러한 목표 설정 이론에서 그 목표가 지녀야 될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성과를 높이는 목표가 되려면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목표의 모호성을 감소시켜주고 행동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요. 두 번째는 도전감이 있는 목표여야 합니다. 약간 어려운 목표가 동기를 유발시키고 또 그러한 도전감이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약간 도전감이 있는 너무 쉬운 목표보다는 도전감이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성원들이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져야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서로 간에 경쟁이 좀 유발될 때 그 목표 달성이 더 성과를 그 목표가 성과를 더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강요된 목표보다는 자발적으로 수용한 목표가 더 큰 동기를 유발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동기 이론의 내용 이론에 대해서 동기의 내용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 다음 영상에서는 경영자의 인간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